성공 사례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오늘도 최은덕 매니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의 이 시간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막판에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아침에 이제 우리가 들렸던 소식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렘데시비르인데 렘데시비르의 임상 실패 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임상 실패가 아니라 중국에서 진행됐었던 임상이 조기 종료가 됐고, 왜냐면 중국은 지금 이 코로나 환자가 이제 많이 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조기 종료가 돼서 그 결과를 이제 WHO에서 뭐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임상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길리어드에서 바로 반박자를 냈죠. 일단은 중국에서는 조기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좀 단정지어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길리어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증 환자 400명 임상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달이면 다음 주까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발표이기 때문에 사실 임상 실패 뭐 임상 실패 가능성 이런 게 나온 거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잘 올라가던 증시가 좀 꺾였는데, 어쨌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런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정말 유망하게 봤던 게 렘데시비르인데요. 이 임상 가능성이 좀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관련주를 좀 찾아봐야겠다. 자, 잠시 뒤에 그런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중요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인데, 이 엊그제도 한번 나오면서 장중을 한번 흔들었었고, 어제 저녁에 이제 또 이상설이 나오면서 시간에 또 빠지는 모습 나왔고, 오늘 오후에 1시가 넘어서면서부터 또 같은 기사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 확인해 본다면, 일단은 일부 주장에 불과한 것들도, 이미 뭐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지만은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정찰기를 이제 뭐 북한 상공에 띄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이상무, 트럼프 대통령도 이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빠질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이게 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분봉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 이 김정은 위원장 이상설이 나오면서도 환율은, 자,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사망이나 이런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환율부터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환율의 변동 없이 방산주만 올라갔었죠. 주식시장만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이 좀 보였고,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서만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흐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말하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뭐 이상한 거 없다. 이걸 좀 믿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그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다 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김일성 사망했을 때, 그다음에 김정일 사망했을 때도요, 실제로 사망했을 때는 주가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바로 이제 며칠 있다가 바로 급등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요. 또 가장 큰 문제 유가인데, 유가가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보트 성가시면 싸라라고 얘기했고, 이란군이 혁명 수비대도 뭐 조준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짝짝꿍이 맞아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런 것도 좋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비축유를 7,500만 배를 구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은 아시아 국가도 이제 비축유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시아 선물 시장에서 상승하는 걸 보고 왔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제가 볼 때는 보통 지금 시장이 주말을 앞두고는 뭐 빠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는 것도 맞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의미 없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고 렘데시빌 결과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말에는 뭐 큰일 없이 다음 주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뭐 당분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어떤 매매를 했냐면은 CTC 바이오를 좀 들고 있었는데 실제로 CTC 바이오가 이제 오늘 그 관계사인 ST 바이오센서에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저는 급등이 나왔을 때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CTC 바이오는 진단 키트 재료도 갖고 있지만은 이버맥틴 원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렘데시비르가 실제로 임상에 실패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는 혈장 치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충제라고 불리는 뭐 이버맥틴이라든가 니클로사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버맥틴이나 니클로사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임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작용 사례가 전혀 없고 혈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렘데시비르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쪽으로 붙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치료제이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목말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CTC 바이오로 또 수익을 확정을 해서 실전 모의 계좌에서 수익을 하고 나왔고 이게 그대로 우리 MBN골드 홈페이지에 오시면 성공 투자 후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두 뭐 지금 들고 있는 거, 현재 계좌에 들고 있는 거를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인데 역시나 자회사가 이버맥틴을 생산하면서 흔히 말하는 구충제 관련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산업 고도화 사업에 이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배지 사업을 신인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세포 물질에 있어서 핵심 원료가 배지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신사업을 확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이오 업체 두 곳도 참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모멘텀이 아미코젠을 아마 다음 주에도 급등세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제 모의 계좌에 또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는 참고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CTC 바이오 아미코젠에 대한 리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관심주 다음 주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두 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모나리자라는 종목인데, 마스크 종목의 대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냐면, 사실 마스크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아무 때나 살 수 없고,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날에만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오부제 시행 중에도 마스크를 사려면 줄을 섰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왜 마스크를 봐야 되냐? 자, 우리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마스크에 대한 대란도 좀 끝나가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요. 지금까지 마스크를 잘 안 써왔죠.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마스크를 쓰면 좀 병자 같은 이미지도 있고 또 어떤 범죄자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썼고 이 아시아인들이 쓰는 마스크를 보고서 우리는 안 써 이러고 좀 치부했었는데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나서 그 효과가 엄청났던 거를 이제 WHO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도시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했더니 11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죠. 지금 독일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데 한 도시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했더니 11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도 16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16개 연방주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셧다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고점을 지난 상황에서 빨리 좀 풀어줘야 되고 봉쇄를 풀어야 이 경제도 좀 살리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진자가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출구 전략을 마스크 의무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와 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쓸 것도 없기 때문에 수출을 막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일부에 한해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제 K바이오, 그다음에 K식품,
뭐 이런 식으로 이 한류 열풍을 좀 불고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스크에 대한 어떤 수출 전략도 좀 새롭게 짜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단 키트 때문에 정말 우리 진단 키트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올랐고 수출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급증하는 수요, 그다음에 수출 가능해지는 마스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모나리자는 우리나라 인증도 다 갖고 있지만 미국의 인증을 다 따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 수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로 말씀드리고 목표가 10,000원, 손해가 6,000원인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나리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게 모나리자인데요. 한번 이제 마스크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다시 빠졌다가 급등. 다시 빠졌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자리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자리 넘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의 마스크 대란 때도 이렇게 올랐는데 자, 유럽의 마스크 대란 여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고점 라인 돌파해서 뭐 충분히 더 올라갈 거라 보여지지만은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0,000원까지만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은 동방이라는 종목인데 동방도 역시 이제 비대면 산업 쪽에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산업 활성화 시켜야 된다, 키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번 주에 이제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일자리,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이야기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비대면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비대면 산업의 대표적인 게 온라인 배송입니다. 온라인 배송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물류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졌는데, 온라인 배송의 핵심은 물류죠. 근데 이 물류 업체에 글로벌 자금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물류가 우수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동방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물류 회사들이 있지만은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온라인 배송에서 쿠팡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류 회사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 물류 회사에 어떤 곳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대표적인 게 좀 동방이기 때문에 동방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 관련주 찾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동방 같은 경우 지금 요 가격대에 좀 우리가 편입을 해준다면은 큰 수익 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방을 보면 동방도 역시나 최근에 흐름이 급등이 좀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좀 막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나오면서 뭐 음봉 마감을 하긴 했고 어제보다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동방이 이 당시에 왜 올랐었냐면은 쿠팡 물류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온라인 배송이 이 비대면 산업으로 굉장히 크게 뜨고 있고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거에 올랐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코로나가 좀 현실화되면서 많이 빠졌었죠. 다시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올라왔을 때 이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은 이때의 거래량을 어느 정도 지금 매물소가 됐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을 제가 무료 방송에서 다 이야기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뭐 1등 방송 마지막 방송인데 무료 방송에서 다음 주 급등주 후보군 다 말씀드릴 거니까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5시에 최현덕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